수돗물 유충 관련 얘기인데요. 시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. 평론가님. 네. 뭐 처음에 이제 신고가 되고 나서도 대처도 좀 늦었고 이런 측면에서 불안감이 더 확산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네, 특히나 인천시의 대응이 늦은 점 때문에 이 국민들의 불안이 더 높아지고 있고 인천 내부에서도 불안한 여론이 상당히 높은데요. 네. 처음에 이 민원 신고가 접수된 게 지난 9일이었습니다. 그렇죠. 그런데 13일에 첫 보도가 나오자 인천에서는 14일에 뒤늦게 대응 방안을 공개했고요. 네. 무엇보다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박남춘 인천시장조차도 취재가 시작된 이후인 13일 오후에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14일에 긴급 점검회의에 들어갔거든요. 그 시장에게도 보고가 언론 보도 나온 이후에 들어갔다는 점. 네. 이 말은 사실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유충 나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위기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뜻이기도 하고 이 박남춘 시장 같은 경우도 사과를 너무 뒤늦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로 여전히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습니다. 사실 인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붉은 수돗물 논란으로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그렇죠. 그때 만들어놓은 긴급상황 위기대응 매뉴얼이 이번에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, 결국 말뿐인 매뉴얼이 아닌가 하는 점 때문에 사실 관리를 하다 보면 뭐 유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빨리 이 문제를 진화하느냐가 지자체나 국가의 역량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런 부분에서 인천의 늑장 대응이 사태를 더 키우고 이 문제를 전국적인 문제로 만들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. 네,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. 저희 어린아이가 있는데 매일 집에서 하는 게 이 필터 확인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. 이게 제대로 정부에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뭔가 이게 뭐가 문제다, 뭐다, 뭐 보고도 늦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요. 도대체 이 유충의 발생 원인은 도대체 뭐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한 1, 2주 흐른 것 아니겠습니까? 더 많이 흘렀죠, 시간이. 지금은 좀 편하게 수돗물 쓸 수 있는 겁니까? 예, 근본적인 원인은 인재는 맞죠. 이 공천정수장하고 부평정수장이 두 군데에서 나온 건데 전국적인 현상은 분명히 아닙니다. 공천정수장인 경우에 있어서는 더 잘해보려고 고도정수 이 활성탄 여과지를 새로 만든 건데 잘해보려고 예, 했는데. 그 만든 것 자체가 잘못 만들었거든요. 이렇게 개방형으로 해서는 곤란하고 개방형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방충망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고 결국은 이것이 수돗물까지 간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런 유충의 위해성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시각적인 공포에 의해서 우리가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표준 정수 과정으로 바꾸고 빨리 잘 정리를 해서 유충이 안 나오게끔 하고 앞으로는 좀 전문성을 갖고서 또 여러 가지 투자도 좀 해야 됩니다. 이게 그런 상황들이 정부 중앙정부에서 도움도 줘야 되지만 실제 이 공무원들 또는 이 작업자들의 전문성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인재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. 교수님, 이게 유충이요. 사실 뭐 사급수에서 서식하는 깔따구 유충이라고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좀 식수, 먹는 물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? 이게 4급수에 산다고 그래갖고서 꼭 그 오염된 4급수라는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. 이 예. 1급수에서도 살 수 있고 사실은 정수된 수돗물이라는 몇 급수라는 게 없어요. 이 수질 기준에 맞게끔 만들면 되는 것인데 유충이 나왔다는 건 수질 기준 자체에도 없습니다. 이게 나올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유충이 나올 정도면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. 염소 소독으로 웬만하면 다 염소 소독은 이제 미생물이나 세균이고 여러 가지 정수 과정 중에서 불순물들은 다 제거하기 때문에 네.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유충이 나왔다는 거는 이 유해성보다도 이 시각적인 공포가 얼마나 큽니까? 그렇기 때문에 네. 이것은 지금 생활용수도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유충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정수 과정에서 나오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투자도 필요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우시겠지만 실제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다. 공촌이나 부평정수장에서 일부만 나온 것이지 앞으로 정수를 잘하면 분명히 우리는 고도의 이 정수 이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교수님이 이 분야에 워낙 전문가시니까 또 여쭤보겠습니다. 가정용 필터 많이들 사서 쓰시는데 필터로 하면 얼마나 거릴 수 있는 건지 이 질문 하나 하고 또 일각에서는 조금 더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 구충제 이거 사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일단 필터라는 것은 아주 고도의 즉 노로바이러스도 정수할 수 있을 정도의 필터부터 일반적으로 그냥 불순물만 할 수 있는 생활용 필터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. 뭐 어떤 걸 사용하시든지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상황은 만약에 필터에서 유충이 걸러져서 보였는데 내가 샤워를 했다. 그럼 샤워한 거조차 되게 꺼름직할 거면
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위해성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고요. 유충이 지금은 아마 이제 안 나올 겁니다. 다 전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. 지금 생산된 물을. 아직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표준 정수 과정으로 가면은 이것은 가능한 것이고, 그 다음에 다시 잘 만들어서 이 새로운 고도 정수 과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. 구충제는 사실은 유해성은 없습니다. 우리가 이것을 먹었을 때, 모르고 먹었겠죠, 물론. 이 유충을 먹었거나 혹은 닿았다고 했을 때 이것이 기생충은 아니기 때문에 증식을 할 수가 없어서. 그렇군요. 우리 몸에 소화가 돼서 구충제까지 먹을 필요는 없지만 이것은 분명히 너무나 꺼림직한 상황이고 인재인 것은 맞습니다. 네, 이 꺼림직한 수돗물 유충과 이 코로나19 관련 국내 북한 속보까지 짚어봤습니다.